네, 26년 2월 2일 오후 10시입니다. 며칠 전에 주말에 이제 굉장한 하락이 있었죠. 2월 2일인데 1월 29일 날 제가 마지막 방송을 했었고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방송을 찍고 나서 바로 이제 자고 나니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측이 어느 정도 계속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갈 건데 우리는 계획대로 이 사이클을 믿고 기다린다고 했었잖아요. 어쨌든 저번 방송 이 카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78K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다시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 38% 떨어졌고요. 이거는 지난 사이클에서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냐?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뭐 이 정도 떨어진 거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단계가 1월 29일 날 당시 요때가 요때로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쭉 떨어져서 행보가 할 거라고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쭉 떨어졌고 정확히 사이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직 우리라고 할 대상이 없지만은 저는 이제 사이클 투자자로서 고려할 것을 이번에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현실주의자로서 그리고 저는 선물이나 옵션을 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이클 투자로만 빚 없이 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큰 돈을 걸어서 수익을 크게 챙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저번 사이클에 굉장히 열광을 했었고 고점에 많이 몰렸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사이클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과 유튜버들의 말을 믿으면서 계속 물타기를 했었으나 결국에 받아들인 것은 끝이 없는 하락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눈물의 손절을 어느 정도 머금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하락장에 계속 공부를 해서 기회를 노려서 이번 장에 다시 수익을 거둬서 만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이클 투자를 하려면은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믿고 열광을 하되 영원한 존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긴 한데 그래도 현재의 행복을 어느 정도는 챙겨가야 되거든요. 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은 기간 동안을 존버만 하게 되면은 이때 다 사서 물려버리면은 이 많은 기간 동안 돈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거의 3년인데 3년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만 날리고 3년이 인생에서 거의 100살 인생에서 3%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젊음에서 3%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구간에 사서 적당한 구간에 아치워서 우리의 자본력, 구매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사이클은 X축과 Y축의 함수다. 대부분 4년주기 사이클을 고려할 때 이 둘 중 하나만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의 함수라 함은 결국 사이클이 3년의 상승 그리고 1년의 하락을 거의 반복을 해왔고 이제 4년주기 사이클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4년의 사이클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조금씩 앞당겨져 왔다. 이때도 이제 이 상승, 이 하락 지점부터 거의 이제 3년 동안 상승을 했고 1년의 하락을 완료하고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1년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번 사이클에도 이렇게 거의 1000일 상승했고 지금 이제 127일 정도 이제 120일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정도 하락을 간다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6년 말 여름 늦으면은 뭐 가을쯤에 하락장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클이 조금 앞당겨지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하락이 올 수도 있고 그때 되면은 우리는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시간만으로 봐서 이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가격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격만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게 뭐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 저점 대비 뭐 700% 정도, 600, 650% 그러니까 아마 8배 정도 올랐는데 8배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어, 뭐 제가 잘못됐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어, 이 가격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격과 기간을 같이 봐라. 이제 저는 이제 가격이 덜 올라서 아쉬웠지만은 이 3년 정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10월에서 11월에 탈출을 해라고 이제 계속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좀 생존했었죠. 네, 3년간의 상승, 1년간의 하락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하락의 끝에는 횡보장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지금 저번 사이클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횡보장이 있습니다. 이때는 진짜 귀신같이 언론에서도 거의 안 다루고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말이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라고 하는데 널뛰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때 그나마 좀 있었던 게 이런 때 몇 퍼센트야? 10%좀 오르는 게 거의 다였어요. 10% 오르고 이런 건 주식에도 흔한 건데 뭐 25%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막 60일씩 막 계속 지속되고 지겨운 장이 계속됩니다. 60일 여기도 60일 뭐 이 정도 구간에 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럴 때 저는 분할 매수를 했었고 이런 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변동성 장, 상승장이 오면은 매우 매우 위아래로 날뛰고 횡보하는 구간이 짧습니다. 짧고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은 이렇게 거의 심장 박동 그래프로 보면은 사망한 것 같이 위아래 변동폭이 적죠. 물론 이 개별로 보면은 좀 크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 치고는 매우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이전에도 보시면은 뭐 이때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장, 이런 장, 이런 때 뭐 이때 사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이때까지 엄청 하락을 했었지만은 보시면은 이때도 마이너스 50%가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횡보장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이 왔을 때 가만히 기다렸다가 점점 분할 매도만 하면 된다. 네, 그런 거고요. 지금 상태로는 아직 덜 떨어졌습니다. 뭐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약간 원칙이 네, 횡보장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이제 횡보가 요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결국에는 바닥을 기어서 쭉 거의 변동성이 없는 상태가 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지금 예전보다는 덩치가 커졌고 매수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4년 사이클이 이전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가격의 함수를 봤을 때 횡보장이 결국엔 온다. 그때 우리는 매수를 시작한다.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위로 날뛰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에서도 중간에 날뛰는 게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포모를 느껴서 반등장이 끝났나 싶어서 낚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획대로 진행한다 당연한 거죠. 현금 채굴을 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우 열광하게 되면은 여기 하루 종일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현금 채굴을 꾸준히 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삶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단점이 이거 자체로는 배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묵혀두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삶을 전체 이제 삶을 삶에 있어서 계좌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전체 자산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 채굴이 매우 중요하다. 일을 열심히 하자. 비트코인이 있자 하락장에는 1년 동안은 있고 그 대신 주시하되 행보장을 기다린다. 영원히 열광 뭐 이건 중복돼서 지워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원칙을 지켜가지고 우리는 하락장의 횡보장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아직은 그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달랐던 점이 요 상승장, 요 초반 부분에 전고점을 뚫는 요 상승 부분이 좀 일찍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요렇게 요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갔었으면은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ETF 기대감, 블랙록의 활동 등으로 인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갔고 이때 이제 ETF가 통과를 해서 빠르게 올라와서 1년간에 24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한동 하다가 결국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뭐 채굴자 관점에서 채굴자의 이익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상승에 의한 요 부피 이게 채굴자 이득분이거든요. 채굴자 이득분이고 만약 이 정도의 하락장에서는 채굴자가 이제 하락 그 손실을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면적이 이전의 하락을 메꿔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르면은 이 채굴자들의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하락장의 구간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매도하는 순간이 빨라지고 예, 더 상승 에너지를 덜 받고 그 대신 이 전체 부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아까 처음에 들었다시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전체의 부피랑 같았을 것이다. 거의 유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처음에 이제 이 저번 상승장에서 이렇게 빨리 상승이 왔기 때문에 빠른 상승이 왔었기 때문에 네, 하락도 좀 빨리 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네, 시간과 가격이 함수해서 시간은 거의 유사했고 가격이 함수해서 약간의 차별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아마 횡보장이 조금은 나올 겁니다. 예전에도 이제 이런 데 보면은 한 뭐 한 달, 뭐 이렇게 짧으면 한 달, 뭐 두 달 정도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또 떨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또 반등이 살짝 오겠죠. 이럴 때 우리 원칙은 뭐다? 단기로 위로 날뛰는 걸 무시한다. 하락장에서 욕심을 자제한다. 우리는 다시 구매할 구간은 적어도 여기를 만약에 뚫고 간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이제 사이클이 깨진 거기 때문에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걸 저번에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투자 일기를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들 네, 성투하십시오.